뉴욕 증시가 제법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은행들 실적이 다시 또 불안하다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온 건데요.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주가가 50%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은행권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기서 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은 시간 외에서 일단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이런 기업들은 뭐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하락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만들고 반등할 거 생각되고는 있는데, 자,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비트 폭탄, 네, 주가 조작, 난리가 아니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증권사에서 대출 중단에 나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위험도가 높은, 그런 기업들에게 신규 대출이나 신용 이런 것들을, 못 쓰게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이제 반대 매매가 더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현대 위아에서 물류 로봇, 네,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랍니다. 이것을 상용화시켰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건 좀 현실성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게 나왔네요. 네, 무거운 물건을 위에다 올려놓고 지가 공장 안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딱딱 갖다 놓는.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현대 위아에서 이걸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된 건데 이 내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잠 못 주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주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다가, 미국장에서 오늘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것들 실적이 좀 좋게 나왔으면 주가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얘네들은 시간 외에 발표가 됐어요. 실적이 예상대로 좋게 나왔어요. 근데, 정규장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고요. 그냥 은행들이 자빠지는 바람에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98, 2% 하락을 했습니다. 제법 큰 낙폭이죠. 그리고 시작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흘러내렸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폭이 더 커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좀 묶어보게 되면은요. 오늘 시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뭔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시점에서, 오늘 조정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훅 하고 떨어지는 부분들은요, 이게 빠르게 떨어지게 되면 지지점까지 안착을 하지 못합니다. 보통은 내려올 때, 캔들이 좀 작아진다거나 또는 변동성이 좀 줄어든다거나 이렇게 나타나줘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계속 커지고 되는 형태가 된다라면은, 오늘까지는 바운딩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 지지라인 때는 일단 형성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멀진 않았다, 반등이 멀지 않았다 보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 지지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죠.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제 오늘 오전 정도 시점까지를 변동성 구간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매수를 못했어요. 저는 매수를 지금 타이밍이 계속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 후반부부터 계속 매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수를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반등하는 모습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매할 때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약간씩 이제 수익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챙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또 주가 올라갈 때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매도하고 떠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났을 때 그런 것들 조금 지켜주고 시장 변동을 조금 살펴보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내용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실적 발표에 나섰던 은행의 주가 퍼스트 리퍼블릭이요. 얘네가 은행 그 예금이
1분기에 40% 이상 줄어들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감이 커졌다. 근데 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주가 50%나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네, 뭐 은행 예금이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라면 은행이 그 예금을 다시 유치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뭐 갖고 있는 돈들은 네, 뭐 정부에서 이제 보장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규모 뱅크런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치로 나온 거죠. 뭐 그런 거 없다, 걱정하지 마라 했지만은 거기서 돈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은행의 문제라고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이거 하나의 문제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뭐 다른 은행들도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큰 폭의 주가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뭐 반도체 기업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중 하나의 기업이 실적이 이상해져가지고 네, 뭐 망할 것 같은 위기에 처했어. 그래서 이제 다들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이 회사가 망하지 않게끔 도와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적이 크게 줄고 경영 상태가 굉장히 악화됐어요. 그러면은 반도체 업황의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놈의 문제인 거죠. 네, 특히나 은행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연쇄적으로 파산할 수 있는 거는 대체적으로 뭐 채권이 엮여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건 그런 게 없기 때문에요. 네, 나쁘지 않고요. 네, 전략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 은행의 문제입니다. 이 은행의 문제고 이것이 뭐 대형은행까지 퍼질 만한 그런 정도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또 벌벌 떨 필요 없고 뭐 은행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요거 하나 이제 망가진다고 해서 없어진다고 해서 뭐 미국의 은행이 흔들린다거나 뭐 정부가 다시 이상해진다거나 그렇게 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한데 요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또 금리와 같은 부분들은 또 좀 괜찮아졌어요. 네,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게 90% 이상이었는데 지금 또 뚝 떨어졌죠. 한 80%대까지 떨어지고 네, 금리 동결한다는 이야기가 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FOMC 지금 일주일 앞두고서 아주 네, 치열한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은행권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오게 된다면 잠깐만요. 불거져 나오게 된다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네, 부담을 좀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네, 아무래도 좀,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은 되지만, 5월 달에는 금리 인상 확실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금리 동결로 가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재가 또 도움을 주는 상황이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요즘에는 악재의 반응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악재를 호재로 바꾸는 그런 전략들 잘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네. 아무튼, 네. 근데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지금 실제로 막 그냥 모든 은행에 걸쳐가지고 시장을 또 그냥 뭐 더 큰 놈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공포감으로 물고 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적 불안감도 조금 있어요. 네. 미국 정부요. 네. 의회의 부채 한도 협상. 요것도 지금 시장에 부담을 작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부채 한도 관련 예산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내년 3월 31일까지 1조 5천억 달러 상향하는 대신 내년 연방정부 예산을 1,300억 달러 삭감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예산을 제출을 했는데 지금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정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의회 예산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에 미국이 7월달에 디폴트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산안은 좀 올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문제는 이제 얼마나 올리느냐, 어떻게 올리느냐,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이 이제, 또 민주당, 공화당 싸우는 거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 지금 보시면은요 그 미국의 뭐 디폴트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엄청나게 또 큰 문제 뭐 이거 분명히 이런 얘기들 나올 거예요. 네,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 해서 뭐 이렇게 이런 영상 제목들 나돌아다니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부채 한도가 어쩌고저쩌고 뭐 디폴트 이 이야기는 예전에 많이 나왔었어요. 네, 예전에 많이 나왔었고. 그럴 때마다 무엇이 있었느냐, 네, 디폴트에 미국이 빠지는 걸 원하겠습니까? 자, 아무리 이제 당이 나눠서 싸운다 했는데, 이거는 존속의 문제잖아요. 디폴트에 빠진다. 민주당 때문에 미국이 디폴트에 빠졌다. 또는 공화당 때문에 미국이 디폴트에 빠졌다. 이거 책임 회피를 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건드려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입니다. 네. 무조건 디폴트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차입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이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건 당연히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달러를 계속 찍어내서 그냥 그 가치를 희석시키는 그런 형태로 계속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부채가 많든 적든 간에 그건 뭐 나중 일이고 나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은 이렇게 막 팽팽하게 지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더 국민을 위한다고 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지들 밖으로 싸움이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경고입니다. 디폴트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잘됐다 쌤통이다 미국 망해라 뭐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디폴트에 정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유 제 새끼들 또 쇼하고 있구나. 이게 딱 정답이네요. 쇼하고 있구나. 쇼하고 있구나. 6글자네요. 자, 이 모든 시황이 한마디로 쇼하고 있구나. 요 6글자로 다 그냥 정리가 됐습니다. 깔끔하네요. 쇼하고 있네. 그래서 저런 거는 별로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 이것 때문에 불안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잖아. 그러면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또 주식을 팔아먹는 애들이나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다 이런 것들은 뭐 이게 뭐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것도 아닙니까? 다 연계되어 있을 것 같다 생각되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딱히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요, 미국 증시가 이제, 시간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진짜 실적이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어서 바로 반등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날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부분들은요, 전날 이제 하락이 있었지만 바로 반등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도 출렁거리면서 시작하겠지만 그런 기대감들이 또 좀 녹아들게 된다면 주가가 바닥을 오늘은 좀 잡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도 하시고요.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요거 엄청나게 큰 문제로 됐어요. 전황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비트 폭탄, 주가 조작, 그 이야기잖아요. 전황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작전 세력들이 이제 자금을 모아가지고 작전을 한 게 맞더만요. 이제 통정거래. 제가 이 이야기 다 해드렸는데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딱 보고서, 와, 이거 작전인 것 같아.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어떤 작전을 썼을까? 통정거래. 통정거래가 뭔지 아시죠? 서로 간에 이제 약속된 그런 물량들을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주가를 띄워오르는 게 통정거래예요. 근데 이것을 썼을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맞았지? 이렇게 되면은 아무튼 근데 이런 슬픈 예감은 안 맞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슬픈 예감이 맞았던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비투 폭탄이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비투 폭탄 이게 터졌다는 이야기인데, 신용증자 비율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그냥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전황을 보게 되면요, 잘 가고 있었대요. 잘 가고 있었는데, 그 작전 세력 계좌에 투자를 했었던 큰 손이, 나는 이거 지금 좀 이상하다. 금융당국이 조사 들어오는 건 좀 불안하다 해가지고, 주식을 빼버렸다네요. 에이, 안 할랜다 그러면서 자금을 확 빼버리니까, 큰 돈이 일시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쭉 떨어지면서 그냥 주가가 폭락하게 됐는데, 이거를 막으려고 매수가 좀 초반에 들어갔는데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하한가 들어가고 뭐야 그러면서 이제 작전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완전히 이제 나가려가 된 그런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배신자 노래를 불러드렸잖아요. 반드시 배신자. 하나의 어떤 그 작은 상황들이 이 모든 상황들이 이끌어낸다는 얘기죠. 자, 어쨌건 요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날 하한가를 기록했던 그런 종목들을 포함해서 변동성 우려가 큰 종목들에 대한 신용 불가 조치를 취했다. 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신용 불가 조치. 증거금률이 100%로 높아졌다. 그래서 미수거래도 안 된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즉 주가가 많이 내려갔죠? 근데 물렸는데 이것을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풀리게 됐을 때 여기서 이거를 받아서 올린다든지 등등의 얘기가 나와줘야 되잖아. 주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신용이고 미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일단은 내가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와장창 물려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더 추가 매수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빚을 낼 수도 없는 상태고 미수도 안 되고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돈 갖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돈 갖고 있는 들어간 사람들이 저렇게 뭐 작전에 휘말렸다거나 저렇게 대규모 물량이 나오고 있는 종목에 받아줄 그 상황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돈으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 얼마나 많은 자금이 네 받아줄 수 있을 것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조금 네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목들 보시면은요. 대체적으로 이제 신용중자 부담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하한가 종목 6개, 뭐, 선광, 삼천리, 뭐, 이름도 외우겠네. 대성홀딩스, 그 다음에, 다우데이터, 세방, 하나는 뭐였죠?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 거 6개 제외하고, 지금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영풍제지, 한신기계, 해인, 써니전자, 태경 BK, 우진, 미래산업, 이쪽이 이제 코스피 쪽에 있었던 종목들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우리넷, 빅텍, 제주반도체, 모아데이터, 오픈베이스, MDS테크, 히림, 삼진, L&D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 신용중자 잔액이 10%다 라고 되어 있어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신용을 이용한 투자가 여전히 가능한 종목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지거나 사회적 무리가 더 커졌을 경우에는 네 다 잠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신용 많은 종목들 위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신용이 많은 종목들 갖고 있는 분들은 신용 정리하려고 나설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죠. 그리고 내가 신용 쓰지 않았더라도 내 주식 빠지면 안 되니까 팔려고 나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시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상황이 나오다 보면은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큰 요소를 작용합니다. 뭐 유명인들도 이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아주 뭐 떠들썩한 뉴스에 나오던데 뭐 이거는 사실 뭐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네,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악재고요. 예전에 루보 같은 경우도 한 달 내내 하한가를 쳐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하한가 폭이 크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더라도요. 지지선이 나오는 지점까지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도 한번 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뭐 그렇게까지 우호적일 것 같지 않은데 만약에 오늘 뭐 물량이 좀 네 잡힌다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단기적 반등 또 이제 희망 그런 거 품지 마시고요. 매도를 적절히 하시는 것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늘도 만약에 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네 수익이 뭐 제법 많이 났어 한 100% 정도 수익 났었던 종목들도 마이너스로 다 전환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네, 아무튼 여러분들 피해 없으시기를 좀 바라고요. 네, 높은 데서 안 사면 상관이 없는데, 항상 좀 그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잘 해결되길 바라고, 이런 것들은 좀 떨어져서 아래쪽 받아주는 물량들이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가격대, 이 정도면 주가 너무 싼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네, 받아줄 움직임이 없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종목들의 취약점은 뭐냐면, 저거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속수무책. 이거는 뭐 회사가 어떻게 뭐 방어를 해주든지 뭐가 나서야 될 텐데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갈게요. 좀 좋은 소식도 하나 있어요. 자동차 쪽에서 현대 위아가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상용화시켰다. 사실 이거 따지고 보면 별거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율주행 로봇 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또 주목을 받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현대위아는 자동차 부품이기 때문에 뭐 이거랑 좀 관계없는 거 아니야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로봇 사업도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로봇주로도 이제 인기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위아는 월급 종목이죠. 네, 잘 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자동차 부품, 자동차 이쪽으로 해서 덩어리들을 좀 키워가시면 좋습니다. 자, 아무튼 자율주행 물류 로봇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거하고 이제 고정노선 물류 로봇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물건을 운송하는 로봇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AMR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입니다. 이제 고정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있죠. 그냥 선 따라 쭉 가서 이제 옮겨놓고 그런 건데, 그거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레일 따라 쭉 움직이기만 하면 되거나, 선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 자율주행은요, 가면서 이제 공장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장애물도 피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최적의 경로, 이제 지도를 이용해가지고, 어디까지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이건 뭐, 티맵 같은 거죠. 그래서, 일로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자기들끼리 막 연동도 하고요. 막,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근데, 와, 놀랍다, 대단한데? 어떻게 그런 기술을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미 여러분들 보셨어요. 뭐예요? 우리 로봇 청소기 있죠, 집에. 로봇 청소기에 누가 올라타요? 고양이가 올라타고 놀러 다니잖아요. 그거야, 그거. 네. 거기서 착안했을 거란 얘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로봇 청소기는 뭐예요? 네, 이게 센서로 다 보면서 장애물 피해가고 구석구석 청소하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고양이가 타고 논단 말이죠. 이거다. 좀 로봇 청소기를 크게 만들어서 청소 기능은 없애고 자율주행 기능만 갖다 놓자. 장애물만 피하게 만들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물건을 좀 많이 실어보자. 네. 고양이 대신 물건 올려보자. 딱 요거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것을 이렇게만, 역시, 네, 이런 어떤, 뜻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의 발견,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구나라고 저는 생각 좀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되는 것은, 이런 게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레이더 센서, 네, 센서죠, 센서. 센서에 이제 3D 카메라를 추가했다는 거. 자, 카메라 들어갔습니다. 레이더 센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주행 안정성을 대폭 높였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돌아다니는 거 하니까 사물 인터넷 기술,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기술, 이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로보트잖아요. 야, 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이제 또 뭐 해야 되냐면, 이제 물류창고인데 얘네는 뭐가 돼요? 네. 현대유한의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차체, 부품 이런 것들을 정확한 경로를 따라가지고 정확하게 옮기면서 생산성을 높인다. 자, 좋은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자,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개발되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카라든지 이런 쪽과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기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네, 또 생산성도 높이고, 뭐, 님도 보고 뽕도 다는,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뭐 로봇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로봇이라고 봐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은 뭐, 메칸더 V나, 아니, 메칸더 V나, 태권 V, 뭐 이런 거요. 네, 마징가 제트,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막, 그런 로봇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로봇이지만, 이런 것도 사실 로봇은 로봇이죠. 네,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움직이니까. 충전도 지가 알아서 하고, 막, 야, 이건 정말 좋을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물건도 딱딱 해주고. 나중에는 거기쯤 가면 이제 물건 집어넣는 로봇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무거운 종목들, 무거운 어떤 제품들도 이렇게 쉽게 나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거 끌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정확하고, 빠르고, 네, 그런 것들. 자, 이 현대 위아의 이 부분은 로봇, 그리고 센서, 카메라, IoT, 네,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인공지능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뭐다? 미래다. 네, 얘네들이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은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서는 지금 자동차를 그냥 단순하게 자동차로 보시지 마시고요. 전기차, 네, 전기차 섹터 쪽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짓고, 그 다음에 스마트카, 자율주행 이런 쪽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들고 가셔야죠. 네.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더 들고 가셔야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 더 들고 가셔야죠. 그래서 사실은 네, 전기차의 가장 큰 수혜주가 바로 이런 거 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 종목들 아니겠냐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뭐 이거는 뭐 나중에 생각하실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그렇게 판단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 걱정스러운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대부분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은행 실적 불안에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자, 은행 실적은 그렇게 넘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은 시간 내에서, 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이 종료한 다음에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내일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가 이제 우리 증시도 저점을 좀 잡는 그런 위치로 가지 않을까. 물론 가봐야지 합니다. 네, 예상은 그렇게 되고 있지만, 예상은 언제나 위험한 거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비트폭탄의 대출 중단까지 일어났다. 이 위험도가 높은 종목들은 증권사가 이제 대출을 중지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받아줄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었고,
지금 작전이라고 들어가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밝혀졌잖아요. 작전이라고. 그래서 뭐 출국 금지도 일어나고 뭐 난리가 아니더만요. 그래서, 통정 매매까지 해서 정황까지 다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관련 기업들 주가가 더 하락하면서 이쪽은 더 단단하게 죄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금감원장이 뭐 조사한다? 뭐 그런 발언 비슷하게 했다면서요. 그래서 뭐 지금 걔네들도 단기적으로 높은 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거, 그동안 정부가 계속 주의사항을 줬는데 계속 무시하고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칼을 꺼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아무튼, 네, 어떻게 되든지 간에 꼭대기에서만 매수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는 네, 뭐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나한테 없는 주식이 뭐 파도를 타든 뭐 우주로 날아가든 뭐 땅굴을 파고 들어가든 그거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점 매수만 안 하시면 네, 편안한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대위아가 물류 로봇을 상용화 시켰는데 이게 또 히트일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자동차 부품으로 볼 게 아니라 이 물류 로봇에 들어간 게 레이더 센서, 그다음에 카메라,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다음에 뭐죠? 이제 생산성 높인다 해가지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또는 자동차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 네, 다 보실 수가 있죠. 물론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효율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로봇한테 일자리 뺏기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좋은 명언인데, 네, 로봇한테 일자리를 뺏길 게 아니라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네. 말은 되게 잘하죠? 자, 그래서 오늘 책 한 콕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월가 고수들에 의하면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인내심이라고 한다. 자, 딱 이겁니다. 딱 이거요. 네. 인내심을 발휘 못해서 밑에 있는 주식 팔고 위에 있는 주식 갈아타게 되면 다시 상황이 뒤바뀌게 됩니다. 내가 판 주식이 올라가고 내가 산 주식은 내려가게 되죠. 항상 자기 자리 잘 지키는 거, 잘 참아주는 거, 그거 꼭 필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네, 현재 위치에 걱정하시거나 또 실망하지 마시고 또 주가 내렸다고 또 슬퍼하시는 분 계시죠? 괜찮아요. 금방 올라오니까 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네, 요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우리는 신용 없죠? 우리는 고점 매수 없죠? 네, 미수 안 쓰죠? 그러면 된 거예요. 그죠? 네. 자, 오케이. 자,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에 변동성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시고요. 네, 오후 늦지막히 대응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네, 느긋하게 관망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